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신정권의 성립 중에서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고려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배경을 알 수 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려를 건국할 때 왕건은 지방 세력인 호족을 연합하여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방 중심적이었던 호족이 점점 중앙으로 오게 되는데요.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서 중앙 정치로 들어오게 되고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진 게 많아진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보수적 계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일부 귀족들은 농민들을 수탈하게 되고 여기에 무거운 세금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벌 귀족들은 왕실이나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을 하여 더욱 세력을 키우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내고 예종과 그 딸 사이에서 인종을 낳게 됩니다. 이에 이자겸은 인종이 다른 가문의 딸과 혼인을 하면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까봐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이자겸은 왕인 인종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먼저 알아챈 이자겸은 오히려 인종이 괘씸하다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종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행동과 음식까지 통제를 했는데요. 인종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자겸의 부하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척준경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만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였는데요.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눈치채고 인종은 척준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공을 몰라봤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넘어간 척준경은 인종과 같은 편을 이뤄서 이자겸을 몰아냈지만 이후 인종은 척준경마저 제거하면서 이자겸의 난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 한 차례 소동을 겪었던 인종은 신하였던 정지상의 건의로 묘청이라는 스님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묘청은 풍수지리서를 기반으로 개경이 덕을 다했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왕을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합니다. 인종은 이들의 뜻에 따라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은 묘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대하였고 이때 불안감을 느낀 묘청이 인종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인종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도 서경천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묘청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부식의 제압으로 실패로 끝내게 됩니다. 이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후가 나중에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금국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정신이 나타난 사건이라며 극찬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126년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과 1135년에 일어난 묘청의 난으로 인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를 통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겸의 난으로 고려의 땡땡땡땡이 흔들리게 되었다. 네, 바로 귀족 사회겠죠. 두 번째 문제, 묘청은 땡땡땡땡을 이용하여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였다. 네,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